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지만 살아가는 것은 힘겹습니다. 임신 7개월, 낯선 한국 땅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을 찾는 것. 얼굴도 모르는 시어머니와 처음 마주한 그 순간 제 뱃속의 아기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병원 에이스 내과 전문의라는 타이틀도 아버지의 재벌 기업 후계자라는 배경도 한국의 어느 상점가 골목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날 런던 학회에서 만났던 그 남자가 제게 했던 한마디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이를 10명 키울 자신이 있습니다. 그때는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진심입니다. 제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런던 국제학회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파리 국립중앙병원을 대표하여 최신 내과 치료법을 발표하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항상 완벽해야만 했던 제게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프랑스 유수의 제약회사를 경영했고 어머니는 의과대학 교수였습니다. 오빠들은 모두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서 항상 더 완벽해지려고 애썼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 발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날카로운 질문도 있었지만 저는 모두 완벽하게 대답했습니다. 동료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인생을 바꾼 것은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도에서 일어난 단 5분간의 사건이었습니다. 학회장 복도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한 노인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심정지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제 옆에 한 남자가 동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30번의 흉부 압박, 2번의 인공호흡, 완벽한 연계였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팀처럼 움직였습니다. AED가 도착했습니다. 그가 패드를 붙이는 동안 저는 환자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심실세동이었습니다.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충격, 실패. 두 번째 충격. 그때 환자의 가슴이 움직였습니다. 심장 박동이 재개된 것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환자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실려가는 것을 지켜본 후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보았습니다. 그가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저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리 드라크루아입니다. 파리 중앙병원 내과 전문의예요.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부산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그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한복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대학교 학비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벌었다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저는 돈 걱정 없이 자랐지만 애정은 부족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 명예나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의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환자 이야기를 할 때의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템스 강변을 걸었습니다. 10월의 런던은 쌀쌀했지만 그의 옆은 따뜻했습니다.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마리 씨, 만약 결혼하면 아이는 몇 명이나 갖고 싶어요?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10명이요. 저는 대가족을 꿈꾸거든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10명이요? 제정신이에요? 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외동이거든요. 어렸을 때 항상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시끌벅적하고 사람이 많은 가족이요. 저도 고백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5남매지만 우리 집은 항상 조용했어요. 애정보다는 성과가 중요했거든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함께 만들어요.
시끌벅적하고 따뜻한 가족을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거 프로포즈인가요? 그가 웃었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조만간 다음 날 아침 그는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긴급 수술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저도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파리로 돌아온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시차 적응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토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임신 4주입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3번이나 되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확실한가요? 의사는 웃으며 초음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작은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제 아기였습니다. 저는 즉시 박지훈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지훈 씨,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요. 연락 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냈습니다. 지훈 씨, 제발요. 연락 주세요. 당신이 필요해요. 그래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만 흘러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에게는 저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니면 일부러 연락을 피하고 있는 걸까?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 손에 남은 것은 단 하나, 그가 마지막 날 적어준 쪽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서울 인사동 어머니 한복 가게. 전화번호도 정확한 주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였습니다. 임신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저는 일요일 가족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어느 놈의 애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인 의사예요. 아버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결혼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이요. 아버지가 폭발했습니다. 드라쿠르와 가문의 망신이다. 당장 지워라.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내가 어쩌다 이런 일을. 오빠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비난과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지킬 거예요.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에서 나가라. 유산도 포기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병원 일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내과 전문의가 미혼모라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견뎠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4개월, 5개월, 6개월. 매일 밤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 메일을 보지 못한 걸까? 아니면 보고도 모른 척하는 걸까?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직접 찾아가자고. 한국으로, 서울로, 인사동으로.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였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사동, 한복가게, 어머니. 이 3가지 단서가 있다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2025년 2월 15일, 저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병원장은 말렸습니다. 말이 제정신인가?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길이라고. 다음 날 저는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인천행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2025년 2월 20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임신 7개월의 배를 안고 짐을 끌고 나오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온 것입니다. 한국에
지훈이 있는 이 나라에 공항은 거대했습니다. 한국어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지만 하나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번역 앱을 켰습니다. 택시 승강장을 찾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임신한 외국인 여자가 배낭을 메고 있으니 당연했습니다. 택시에 탔습니다. 기사님에게 준비해온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한글로 인사동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 한강,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 파리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40분쯤 달리자 차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사동이었습니다. 제가 내린 곳은 옛날식 상점가의 입구였습니다. 기사님이 무언가 말했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돈을 냈습니다. 상점가는 활기찼습니다. 2월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가게 앞에는 온갖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생선, 채소, 과일, 옷, 신발, 여러 가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생선 비린내, 김치 냄새, 튀김 냄새. 파리의 깨끗한 마르쉐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배낭을 고쳐 메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복 가게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간판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는 제게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어 번역 앱에 넣었습니다. 정육점, 화과자, 약국, 한복 가게는 없었습니다. 1시간을 헤맸습니다. 다리가 아파왔습니다. 배도 무거웠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무언가 물어보셨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번역 앱을 켰습니다. 한복 가게를 찾고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배를 보고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괜찮으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양옆으로 작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문에 색색의 실과 옷감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한복 가게였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기다. 지훈의 어머니가 있는 곳.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풍경 소리가 났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여러 가지 실과 단추, 옷감이 빽빽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쪽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많았지만 눈빛은 강인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고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임신한 외국인 여자가 작은 한복 가게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역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박지훈 씨를 찾고 있습니다.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신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째서 우리 아들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김영자 씨, 지훈의 어머니라는 것을 제가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마리 드라크로와입니다. 파리에서 왔어요. 런던에서 당신의 아드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신했어요. 번역 앱이 한국어로 변환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자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바늘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농담이시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이에요. 당신 아드님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7개월이에요.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양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저는 배낭을 열었습니다.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 초음파 사진, 런던 학회 명찰, 지훈과 함께 찍은 사진, 하나하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영자 씨는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여기서 나가요. 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당장 나가요.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불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7개월간 준비해온 순간이 단 5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가 아파왔습니다. 아기가 발로 찼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하지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꺾인 기분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꿋꿋했는데 이제 와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상점가를 빠져나와 큰 길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호스텔, 몇몇이 알려주었습니다. 30분을 걸어 도착한 곳은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간판에는 한국어와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여성은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습니다. 방 있나요? 네, 있어요. 얼마나 머무르실 건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녀는 제 배를 보았습니다. 혼자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에 안 가봐도 돼요?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의사거든요. 그녀는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의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파리에서 내과 전문의였어요. 그녀는 방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조심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방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떡하지? 영자 씨는 나를 믿어주지 않아. 지훈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저는 외톨이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포기하고 프랑스로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왔으니까. 가족도, 일도, 집도.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저는 다시 한복 가게로 향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근처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마침내 영자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또 왔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번역 앱을 켰습니다. 저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지훈 씨는 저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들은 해외 출장 중이에요.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당신 그냥 돌아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로 출장을 가셨나요? 연락은 할 수 있나요? 영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력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한복 가게 앞에 갔습니다. 매일 아침 영자 씨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았지만 말을 걸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쳐 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외국 여자 또 왔네. 임신까지 했는데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그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추웠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가 가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요. 감기 걸리겠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저를 안으로 들여준 것입니다. 저는 일어나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 씨는 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말없이 저는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전기포트로 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컵에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마셔요.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 씨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 아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녀는 잠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DNA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지훈 씨만 돌아오면 확인할 수 있어요. 영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걔가 돌아오려면 3개월은 걸려요. 아프리카로 의료 봉사가 있거든. 연락도 안 돼. 저는 놀랐습니다. 3개월 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성 전화로 한 달에 한 번밖에 연락이 안 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3개월 후면 출산 예정일입니다. 지훈은 아이가 태어날 때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기다릴게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영자 씨는 저를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의사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파리 중앙병원 내과 전문의였어요. 영자 씨는 의심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 저는 배낭을 열었습니다. 의사 면허증을 꺼냈습니다. 프랑스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번역 앱으로 촬영했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마리 드라크루아, 의학 박사, 내과 전문의. 그녀의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정말 의사구나. 저는 더 꺼내 보였습니다. 병원 직원증, 학회 발표 자료, 논문 사본. 영자 씨는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훈과 함께 찍은 사진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런던 학회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오랫동안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지훈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아들, 웃고 있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 씨는 잘 안 웃나요? 영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잘 안 웃게 됐어. 환자들 앞에서만 웃지.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지훈이가 당신한테 뭐라고 했는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10명 갖고 싶다고. 대가족이 꿈이라고 했어요. 영자 씨는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걔가. 그런 말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템스 강변을 걸으면서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영자 씨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 녀석이 그런 말을 했다니.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외동이야. 어릴 때 항상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어. 친구 집에 가면 부러워했지. 시끌벅적하고 사람이 많은 게 좋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남매지만 우리 집은 조용했어요. 영자 씨는 차를 더 따라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프랑스 가족들은 뭐라고 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반대했어요. 집에서 쫓겨나고 유산도 포기했어요. 영자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쩌자고 그렇게까지.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전부니까요. 지훈 씨에게도 알려줘야 해요. 자기 아이가 있다는 걸. 영자 씨는 잠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어디서 자고 있어? 게스트하우스요. 돈은 얼마나 있는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3개월은 괜찮아요. 그 후는 모르겠어요. 영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을 찾아야죠. 뭐든지 할 거예요. 영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신 7개월인 사람을 누가 써준다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영자 씨는 저를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2층에 빈 방 있어. 거기서 지내.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 집안일 돕는 거, 청소, 빨래, 설거지. 할 수 있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뭐든지 할게요. 그날부터 저는 한복가게 2층의 작은 방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침대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아직 저를 완전히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설거지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청소 잘하네. 저는 웃었습니다. 프랑스에서 혼자 살았거든요. 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부잣집 딸이라고 하지 않았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배웠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혼자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의사가 되기 위해 바빴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배가 아파서 잠에서 깼습니다. 태동이 심했습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계단에서 영자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도 잠이 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 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가 많이 움직여서요.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조금 만져봐도 될까? 저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 씨가 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아기가 발로 찼습니다. 영자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네. 정말 아기가 있구나.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아기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당신을 의심하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해요. 의심받아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지훈이한테 연락해 볼게. 다음 주가 위성전화하는 날이니까. 저는 감사했습니다. 정말요?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손주 소식은 알려야지. 다음 날 아침, 영자 씨가 저를 깨웠습니다. 일어나, 아침 먹자. 저는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가니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밥,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저는 놀랐습니다. 자, 임산부는 잘 먹어야 해. 영자 씨의 말에 저는 앉았습니다. 된장찌개를 떠먹었습니다. 따뜻하고 맛있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두부랑 미역 넣은 된장찌개야. 몸에 좋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왜 그래? 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가 밥을 차려줘서요. 파리에서는 항상 혼자 먹었거든요. 영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더 퍼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뱃속 아기도 먹어야지. 저는 많이 먹었습니다. 배가 부를 때까지. 영자 씨는 만족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영자 씨는 매일 아침 저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둘이서 부엌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장 보러 갈 건데 같이 가자. 저는 따라 나섰습니다. 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사람들이 영자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자 씨, 안녕하세요. 어머, 이 아가씨는 누구야? 영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애야. 프랑스에서 왔어. 사람들은 저를 보았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임신했네. 몇 개월이야? 저는 번역 앱으로 대답했습니다. 7개월이에요. 아주머니들은 놀랐습니다. 7개월이면 곧이네. 혼자 한국에 온 거야? 영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사정이 좀 있어. 그냥 좀 내버려 두어줘.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과일 가게 아저씨가 사과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거 먹어. 임산부한테 좋대. 생선 가게 아주머니는 걱정해 주었습니다. 병원은 다니고 있어? 정기 검진은 받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처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아주머니는 안심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떡집 할머니는 떡꼬치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거 먹고 힘내.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모릅니다. 제 사정도 모릅니다. 하지만 임신한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이웃이 이렇게 신경 써주는 문화는 없었으니까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짐이 무거웠습니다. 영자 씨가 제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내가 들게. 당신은 배가 무거워서 힘들잖아. 저는 죄송해졌습니다. 죄송해요. 영자 씨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물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네요. 영자 씨는 대답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랬어.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정이 많은 거야.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영자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이라, 뭐랄까, 사랑과 비슷하지만 더 깊은 거야.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도 느끼는 따뜻한 마음 같은 거지.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 그것이 정이구나. 일주일 후였습니다. 영자 씨가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마리 씨, 이리 와봐. 저는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영자 씨는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훈이한테서 연락 왔어. 제 심장이 텄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성 전화야. 곧 연결될 거야. 당신, 통화해. 저는 떨렸습니다. 네, 할게요.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영자 씨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아. 응, 엄마는 잘 있지. 거기는 어때? 영자 씨는 잠시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았습니다. 통화해. 저는 수화기를 건네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지훈 씨? 상대방에게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 말이에요. 런던에서 만났던 말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리 씨? 정말 마리 씨예요? 어떻게 거기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에게 할 얘기가 있어요. 말씀하세요. 뭔데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당신 아이예요. 이제 7개월이 넘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저는 반복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지금 당신 어머니 댁에 있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죠?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당신을 만나려고 한국까지 왔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메일을 확인 못했어요. 여긴 인터넷을 쓸 수가 없거든요.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알아줬으니까 괜찮아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뭐라고 하세요? 저는 영자 씨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잘해주세요. 저를 믿기 시작하셨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저는 수화기를 영자 씨에게 건넸습니다. 영자 씨가 받았습니다. 지훈아. 응, 그렇대. 정말이야. 손주가 생긴대. 빨리 돌아와. 응, 알았어. 조심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자 씨가 저를 보았습니다. 지훈이가 돌아온대. 한 달 안에 예정된 거 전부 취소하고 돌아온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드디어 만날 수 있다. 지훈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저는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임신으로 체중이 늘었습니다. 예쁘게 보이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가 웃었습니다. 뭘 그렇게 봐.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요.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지금도 예뻐. 임산부는 원래 아름다운 거야. 어느 날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의료 봉사가 온대. 같이 가보지 않을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장 입구에 큰 텐트가 쳐져 있었습니다. 무료 진료소였습니다. 의사 2명과 간호사 3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노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의사들이 간단한 진찰을 하고 약을 처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맥박을 짚었습니다. 빠르고 불규칙했습니다. 심방세동이었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심방세동인 것 같아요. 구급차를. 의사는 놀라서 저를 보았습니다. 당신, 의사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과 전문의입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할머니를 태웠습니다.
의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느 병원에 계시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파리 국립중앙병원이요. 의사는 놀랐습니다. 프랑스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일손이 부족해서요. 저는 영자 씨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다면. 저는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흰 가운을 건네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흰 가운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눈앞에 둔 순간 모든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당뇨병을 앓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혈당 수치가 높았습니다. 저는 식이요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통역은 간호사가 도와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마워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고혈압을 앓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약을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왜 먹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비싸서.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반드시 드셔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뇌졸중이 올 수 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저는 계속 환자를 보았습니다. 배는 무거웠지만 괜찮았습니다. 이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 오후가 되자 환자 줄이 길어졌습니다. 저를 지명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외국 선생님한테 진료받고 싶어. 저는 웃었습니다. 어느 의사나 똑같아요. 어느덧 영자 씨가 나타났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점심 먹자. 저는 고맙게 받았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멋지다. 뭐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환자들 보는 모습, 진짜 의사 같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 의사 맞아요. 영자 씨도 웃었습니다. 이걸로 정말 믿을 수 있겠네. 봉사가 끝났습니다. 의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을 진료할 수 있었습니다. 또 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산 전까지는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저를 보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마웠어요. 정말 꼼꼼하게 봐주더라. 저는 인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떡집 할머니가 떡을 주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선생님. 덕분에 우리 영감 약 타왔네. 과일 가게 아저씨도 과일을 주었습니다. 임산부는 과일 많이 먹어야 해.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집에 돌아오니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시장이 온통 당신 얘기뿐이야. 정말요? 저는 웃었습니다.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프랑스 의사가 우리 시장에서 봉사했다니 다들 감동했어. 저는 말했습니다. 저도 감동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곳은 처음이에요. 그날 밤 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지훈이 만나면 뭐라고 할 거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보고 싶었다고 할 것 같아요. 영자 씨는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났네.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착한 애야. 너무 착해서 걱정될 정도지. 남 생각만 하고 자기 자신은 뒷전이야. 아빠를 닮았어.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영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 경찰관이었는데 순직했지. 지훈이가 10살 때.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훈은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구나. 그래서 의사가 되었구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싶어서.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당신을 좋아하게 된 이유를 알 것 같아.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니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배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기가 자랐습니다. 이제 8개월입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배는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영자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미역국이었습니다. 출산하면 이걸 먹는 거야. 한국에서는 산모가 미역국을 먹거든. 제가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영자 씨는 웃었습니다. 연습이야. 네가 아기 낳으면 매일 끓여줄게.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로서, 딸로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프랑스의 가족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상점가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산책했습니다. 영자 씨와 함께 시장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사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느 날 영자 씨가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지훈아, 지금 어디야?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훈이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저를 보았습니다. 지훈이가 내일 도착한대.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이요? 정말요?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역으로 와달래. 오후 3시에. 저는 떨렸습니다. 드디어 만날 수 있다. 4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는 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8개월의 배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을 고르는데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예쁘게 보일까? 영자 씨가 웃었습니다. 뭘 입어도 예뻐. 걱정하지 마.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영자 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들 착한 애니까.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역이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우리는 개찰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2시 50분.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계속 개찰구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3시 5분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큰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수염도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저를 보았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미터의 거리였습니다. 지훈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저도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1미터, 50cm,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말이,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지훈 씨. 눈물이 나왔습니다. 지훈은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배를 보았습니다. 정말 이었군요.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임신하고 있었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당신 아기야. 지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지훈은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메일을 확인 못했어요. 당신 혼자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해서. 저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와줬잖아. 지훈은 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기가 발로 찼습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움직였어.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 딸이야. 아니면 아들. 지훈이 저를 안았습니다. 부드럽게. 저는 지훈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지훈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 씨가 다가왔습니다. 지훈아. 지훈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영자 씨는 울었습니다. 잘 돌아왔다, 내 아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지훈은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훈은 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복 가게를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집은 그대로네요. 영자 씨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훈은 제 방을 보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어머님이 빌려주셨어. 지훈은 영자 씨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야. 우리 손주 엄마인데. 지훈은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모두 함께 먹었습니다.
영자 씨가 준비해준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조림, 튀김, 회. 지훈은 오랜만에 한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니. 식사 후 지훈이 저를 보았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당신 혼자 이 모든 것을 겪게 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당신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지훈이 물었습니다. 프랑스 가족들은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연락 안 해. 쫓겨났어. 유산도 포기했고. 지훈은 놀랐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까지. 저는 지훈을 보았습니다. 당신을 만나러 왔으니까. 우리 아기 아빠를 찾으러 왔으니까.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저와 결혼해주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프로포즈?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식 프로포즈입니다. 반지도 없으면서. 저는 농담을 했습니다. 지훈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아프리카에서 샀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아니었습니다. 푸른 돌이었습니다. 탄자나이트예요. 탄자니아에서 나는 보석이죠. 당신 눈동자 색과 닮아서 샀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지훈은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마리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한국에서 함께 살아요. 우리 아기를 낳고 앞으로 10명을 더 낳아서.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네, 결혼할게요. 결혼을 결심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가족입니다. 저는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해. 지훈이 물었습니다. 전화하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말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지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낯으로 전화를 했니?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결혼해요. 아기 아빠를 찾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냐? 그 한국놈?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박지훈 씨예요. 의사고요. 아버지는 비웃었습니다. 의사? 돈은 좀 있나?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돈이 중요한가요?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당연하지. 넌 드라크루아 가문의 사람이야. 저는 맞받아쳤습니다. 저는 이제 드라크루아가 아니에요. 박마리가 될 거예요. 아버지가 폭발했습니다. 잘도 짓거리는구나. 유사는 꿈도 꾸지 마라. 가문에서 제명하겠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여기서 행복하니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저는 지훈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이 말했습니다. 프랑스에 가야겠어요. 아버님을 뵈어야 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왜요? 들었잖아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장인어른이 되실 분입니다. 인사는 드려야죠. 영자 씨도 말했습니다. 지훈이 말이 맞다. 가족은 가족이야. 화해해야지.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알았어요. 가요. 임신 8개월 반. 우리는 파리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파리였습니다. 익숙해야 할 도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집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지훈이 놀랐습니다. 여기서 살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차가웠지만 컸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마리 아가씨. 저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에르. 아버지 계세요? 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훈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놈이 그놈인가?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박지훈 씨예요. 지훈이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영어였습니다. 아버지는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의사라고 했겠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재산은? 지훈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리 씨와 아이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비웃었습니다. 책임? 내 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나? 지훈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말뿐인 소리 집어치워. 돈도 없는 놈이 무슨 행복을 준단 말이냐. 저는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그만하세요. 저는 행복해요. 지훈 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저를 보았습니다. 넌 미쳤어. 가문을 버리고 뭘 얻었다는 거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랑을 얻었어요. 가족을 얻었고요. 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가족? 저 남자 가족 말인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어머님은 저를 딸처럼 대해주세요. 아버님보다 훨씬 따뜻하게요.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2번 다시 오지 마. 저는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말이. 하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빠들은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집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지훈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야. 지훈은 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저 때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저기서 불행하게 살고 있었을 거야. 자,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한국으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파리를 떠나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았습니다. 지훈과 아기가 있는 미래만을. 비행기 안에서 지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딸이 생겼다고 기뻐하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좋아요. 제 친어머니보다 더 엄마 같아요. 지훈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아기 행복하게 낳아서 키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러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영자 씨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저는 영자 씨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영자 씨는 울었습니다. 잘 돌아왔다, 내 딸.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라고, 한국이 내 나라라고. 프랑스는 이제 과거였습니다. 3월 말이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지훈이 항상 함께 가주었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곧이네요. 일주일 아니겠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지훈이 웃었습니다. 두근거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어느 날 오전 3시였습니다. 진통이 왔습니다. 배가 아파왔습니다. 규칙적으로. 저는 지훈을 깨웠습니다. 지훈 씨, 일어나. 아기가 나오려나 봐. 지훈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지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5분 간격이야. 지훈은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영자 씨도 깨어났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확인했습니다. 네, 진통 맞네요. 분만실로 가시죠. 저는 휠체어에 탔습니다. 분만실이었습니다. 진통은 격렬해졌습니다. 5분, 3분, 1분 간격으로.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 지훈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자, 힘 주세요. 하나, 둘, 셋. 저는 힘을 주었습니다. 온몸에 힘을 쥐어짰습니다. 지훈이 응원했습니다. 힘내요, 마리 씨. 1번, 2번, 3번. 저는 계속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들려왔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응애. 저는 울었습니다. 지훈도 울고 있었습니다. 딸입니다. 의사가 외쳤습니다. 건강한 딸이에요. 아기가 제 가슴 위에 놓였습니다. 작고 붉은 아기.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눈을 떴습니다. 저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저와 지훈의 딸. 완벽했습니다. 10개의 손가락, 10개의 발가락,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지훈이 아기를 안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녕, 우리 딸. 아빠야. 아기는 지훈을 보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지훈의 손가락을 쥐었습니다. 영자 씨가 들어왔습니다. 손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고생했다, 마리아. 정말 고생했어.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괜찮아요. 이름은 뭘로 할까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 어때? 박하나. 지훈은 웃었습니다. 좋네요. 박하나. 프랑스어로도 예쁜 울림이에요. 하나는 건강했습니다. 3.2kg, 50cm. 의사가 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아주 건강한 아기예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병원에는 3일간 있었습니다. 지훈은 매일 와주었습니다. 영자 씨도 와주었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한국 산모는 이걸 먹어야 한다면서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를 안고 나왔습니다. 지훈이 차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카시트도 설치했어요. 우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영자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 우리 손주. 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기 침대, 기저귀, 옷. 영자 씨가 모두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가 울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안아 올렸습니다. 수유를 했습니다. 처음이었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지훈이 깨어났습니다. 도와줄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일이야. 지훈이 말했습니다. 기저귀 가는 건 제가 할게요. 아빠 일이잖아요. 우리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서툴렀지만 행복했습니다. 하나가 웃을 때마다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장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선물을 잔뜩 들고 축하해요, 선생님. 아기 보러 왔어요. 저는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쁘네. 아빠 닮았다. 사람들은 기뻐해 주었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가족 같았습니다.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다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나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예방접종을 위해서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순조롭게 잘 크고 있네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다시 일할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네, 혹시 괜찮으시면 우리 병원에서 일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시 일을 하고 싶다. 하지만 하나가 걱정되었습니다. 지훈에게 상의했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해요. 제가 도울게요. 영자 씨도 말했습니다. 나도 도울게. 손주 보는 건 즐거운 일이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하기로. 2달 후 저는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3일 전에만 주로 외국인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영어와 프랑스어로 진료했습니다. 환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안심이 돼요. 말이 통하니까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의사로 돌아올 수 있어서 일과 육아를 병행했습니다. 아침에는 하나를 돌보았습니다. 오전에는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하나와 함께 보냈습니다. 지훈도 도와주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켰습니다. 밤에는 교대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팀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 물었습니다. 행복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행복해. 지훈이 말했습니다. 다음 아기는 언제쯤 가질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벌써? 지훈은 웃었습니다. 신명 낳기로 약속했잖아요. 서두르지 않으면 늦어요. 저는 지훈을 안았습니다. 응, 서두르자. 2025년 8월이었습니다. 하나는 5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훈에게 상의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여기가 내 집이니까.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거주증명서, 많은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지훈이 도와주었습니다. 함께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면접도 보았습니다. 한국어로. 제 한국어는 아직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노력했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 국적을 희망하시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제 가족이 있는 곳이니까요. 남편이, 딸이, 어머니가 여기에 있어요. 저도 여기서 살고 싶어요.
한국인으로서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프랑스 국적은 포기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한국이 제 나라입니다. 면접관은 웃었습니다. 훌륭하시네요.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국적 취득 허가서였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지훈도, 영자 씨도 울었습니다. 구청에 갔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마리,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마음이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인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축하해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네. 떡집 할머니가 떡을 주었습니다. 이거 먹고 행복하게 살아. 과일 가게 아저씨는 과일을 주었습니다. 우리 이웃이 되어줘서 기뻐. 생선 가게 아주머니는 고등어를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생선 많이 먹어야 해.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받아준 것입니다. 외국인이었던 저를 이제는 이웃으로, 가족으로.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또 임신했습니다. 둘째였습니다. 지훈은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또 저는 웃었습니다. 응, 신명 낳아야지. 이번에는 쌍둥이였습니다. 초음파에서 2개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쌍둥이네요. 저는 놀랐습니다. 둘이나. 지훈은 웃었습니다. 신명까지 가는 페이스가 빠른데요. 영자 씨도 웃었습니다. 손주가 한 번에 둘이나. 기쁘네. 임신 중에도 일했습니다. 물론 시간을 줄였습니다. 주 2일로.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환자들이 기다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외국인 환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한국 분이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네, 한국 사람입니다. 프랑스에서 왔지만요. 환자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전혀 몰랐어요. 완전히 한국 사람 같아요. 저는 기뻤습니다.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2026년 5월이었습니다.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또 딸들이었습니다. 박유리, 박미나, 건강한 아기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3딸의 엄마였습니다. 지훈은 농담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딸 부잣집 되겠는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상관없어. 딸도 좋아. 지훈도 웃었습니다. 저도 좋아요. 어느 날 해외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고. 프랑스 엘리트 의사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를. 저는 고민했습니다. 지훈에게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지훈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해요.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기로.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지도 모른다.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모습,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 시장에서 장을 보는 모습, 모든 것이 촬영되었습니다. 인터뷰도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프랑스의 모든 것을 버린 것을.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여기서 더 많은 것을 얻었으니까요. 무엇을 얻었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 가족, 그리고 행복.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죠. 다큐멘터리는 방송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한국에서도 반향은 컸습니다. 많은 사람이 감동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프랑스 가족도 보았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리, 방송 봤어. 행복해 보이더구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행복해요, 엄마. 정말로.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너에게 몹쓸 짓을 했어.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도 될까? 손주들이 보고 싶구나. 저는 웃었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 딸. 사랑한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가족도, 일도, 인생도. 지훈이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었어. 런던에서 만나 여기까지 온 이야기.
지훈은 웃었습니다. 드라마 같네요.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드라마인걸. 2026년 1월이었습니다. 하나가 첫 돌을 맞았습니다.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와주었습니다. 선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가족이 왔습니다. 어머니와 오빠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어머니가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를 안았습니다. 예쁘구나. 너를 닮았어. 저는 웃었습니다. 지훈 씨도 닮았어요. 어머니는 지훈을 보았습니다. 사위, 고맙네.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줘서.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마리 씨를 만나 제 인생이 완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행복해야 한다. 꼭. 쌍둥이들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유리와 미나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하지만 성격은 달랐습니다. 유리는 활달했고 미나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세 딸을 키우면서 일했습니다.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지훈도 영자 씨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팀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외국인 환자 진료에는 없어서는 안 될 의사가 되었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덕분에 우리 병원 평판이 올라갔어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프랑스를 떠나서도 의사로서의 꿈은 이루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지훈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2년 전 이맘때 런던에서 만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벌써 2년이나 됐네. 빨라. 지훈은 웃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네요. 저도 웃었습니다. 정말 많았지. 지훈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프랑스를 버린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여기가 내 집인걸. 당신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어머님이 계시잖아. 지훈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마리 씨. 저도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지훈 씨.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2년 전 런던에서처럼. 다음 달 저는 또 임신했습니다. 넷째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지훈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아들이에요. 드디어 아들. 저는 웃었습니다. 그렇게 좋아? 지훈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딸들도 예쁘지만 아들도 있어야죠. 영자 씨도 기뻐했습니다. 남자 손주라니. 할미는 정말 기쁘다. 임신 중에도 이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했습니다. 새 아이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지훈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기저귀, 수유, 목욕,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5월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박하이, 지훈에게서 한 글자를 따왔습니다. 지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 우리 아들이에요. 저도 울었습니다. 응, 우리 아들이야. 내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바빴습니다. 눈코 뜰 새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웃고, 울고, 떠들고. 지훈은 완벽한 아빠였습니다. 밤에 아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였습니다. 저보다 더 잘했습니다. 영자 씨는 최고의 할머니였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밥을 하고 빨래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님 덕분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아이들을 예뻐해 주었습니다. 하나를 보면 인사했습니다. 우리 공주님, 안녕. 쌍둥이를 보면 웃었습니다. 쌍둥이는 복을 부른다는데 카이를 보면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들 낳아서 좋겠네. 저는 이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가족처럼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가족보다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지훈이 물었습니다. 다음 아이는 언제쯤 가질까요? 저는 놀라서 웃었습니다. 또 지훈이 말했습니다. 신명까지 서둘러야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신명, 하나, 유리, 미나, 카이, 지금 넷, 앞으로 6. 저는 웃었습니다. 응, 서두르자.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CNN, BBC, 프랑스 방송국 모두가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평범한 의사였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을 쫓아 한국에 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딱 한 번 수락했습니다. 한국 방송국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떠신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행복합니다. 여기가 제 나라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프랑스가 그립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가 더 좋습니다. 왜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여기에는 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챙겨요.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처럼 대해줍니다. 그것이 한국입니다. 방송은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감동했다.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다. 행복하세요. 저는 댓글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저를 받아준 것입니다. 외국인이었던 저를 한국인으로서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아이들과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가 웃었습니다. 엄마, 눈사람 웃고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응, 예쁘네. 지훈이 옆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내 아이.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 물었습니다. 행복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지훈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당신을 만나 제 인생이 완전해졌어요. 저는 지훈을 안았습니다. 나도야. 당신을 만나서 진짜 인생을 알게 됐어.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행복이 뭔지를.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의 숨소리, 지훈의 심장소리, 어머님의 발소리.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라고. 런던에서 시작되어 파리를 거쳐 서울에 다다른 이야기. 사랑을 찾는 여정, 가족을 찾는 여정. 그리고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6명이 남았다. 10명이라는 꿈을 향해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함께 행복하게. 저는 박마리입니다. 프랑스에서 왔지만 한국 사람입니다. 3딸과 한 아들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곧 5째 아이를 갖게 될 겁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제 인생의 이야기입니다.